박원순 시장은 왜 자살했을까? 박원순 시장은 왜 자살했을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원순 시장의 그 피해자라고 하는 그 고소인의 소송 대리인하고 또 여성단체들 관련자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여성의 전화인가요?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 하는 걸 봤는데요. 어, 약간 분위기가 희한하게 돌아갔었죠. 음, 성추행으로 자살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시민장을 치른다고 그러고 오히려 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막 진행되어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을 보다가 기자회견으로 박 시장이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까발려지면서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박 시장이 왜 자살했을까란 부분은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박 시장 같은 경우는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온 그 삶의 궤적을 봐도요, 어,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는데, 1년 만에 제적을 당하죠.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 뭐 시위하다가 제적을 당합니다. 그럼 이때 벌써 어린 나이에 벌써 한번 멘탈이 완전 맛이 갔을 텐데, 바로 또 공부를 해가지고 대입 시험을 다시 봐가지고 단국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 어떻게 보면은 얼굴은 시장되고 나서 생글생글 웃고 있지만 굉장히 이게 그 단단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이 삶의 궤적이랄까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이제 90년대 초였나요? 초중반인가? 그 서울대 우조교 사건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죠. 이런 거에 그 소송 대리인을 맡으면서 보통 멘탈로는 이런 걸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세상을 막 뒤집어 엎는 그때의 박원순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하고 이미지가 완전히 틀립니다. 눈이 쪽 찢어지고 아주 좀 생긴 것 같고 뭐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못생겼지만 그래도 자신의 어떤 신념, 곤조 이런 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면은. 그저 우조교 사건도 어떤 실체적인 진실이 어떤 건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이제 소송 대리인으로서 고소인을 많이 그런 쪽으로 독려를 했겠죠. 너가 당한 게 성추행이야, 뭐 성희롱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서울대 교수라는 어떤 자리는 지위는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명망이 높고 큰 권력일 수가 있죠. 조교한테는 조교 입장에는. 하지만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을에 있는 사람이 갑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그, 그 시절에는 그게 이제 흔하지 않았는데 어떤 그런 사회 변혁을 유발하는 그런 소송의 주체이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은.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어떤 포커스를 받는 그런 또 사람이기도 했어요. 또 참여연대, 뭐 아름다운 재단 이런 시민단체 하면서 그런데 저기 박원순 시장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성희롱, 성폭행도 아니고 성희롱입니다. 법적으로도 이게 뭐 어느 정도 뭐 형이 나올지 뭐 대충 알겠죠. 자기도 뭐 그 분야의 완전 전문가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근데 자살을 한다? 저는 이게
단순히 고소를 당해서 자살을 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오늘도 이제 밝혀졌죠. 거기 기자회견 하시는 분이 고소인이 고소장을 내고 고소인 조사를 받고 그것이 바로 실시간으로 피고소인에게 전달되어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장면을 목도했다. 막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한간에 알려지기로는 경찰에서 바로 박 시장에게 알렸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 이게 무슨 행안부로 보고가 되고 상부로 보고가 되고 이게 청와대로 보고가 되고 청와대에서 박 시장한테 이 그 피고소인 신분이 된 요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톤으로 전달했는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핵심이 이분이 자살을 하게끔 된 그 결심하게끔 된 데에는 이 청와대가 전달한 그 메시지 여기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강한 어떤 추측을 하고 있는 바인데요. 그런 거죠. 고소인이 고소한 그 내용에는 당신이 텔레그램으로 했던 이러이러한 발언들, 이러이러한 사진들을 전송한 내용, 이런 거를 제3자가 만약에 청와대에서 딱 파악하고 박 시장한테 그대로 전달을 한다면은요, 박 시장이 느낄 그 심적인 타격은 정말 나겠죠. 엄청난 것이겠죠.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암시를 주는 거죠. 박 시장님, 이런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셨어요. 이게 우리 청와대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 고소장에는 박 시장님이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이런 음란한 사진을 보내신 이런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내용들은 내일 MBC에서 방송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박 시장이 느끼는 그 절망감은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정말 멘탈이 정말 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구나. 난 끝이구나. 라는 부정적인 그 푸시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투신 자살 할 때까지 꽤 기간이 좀 길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검찰 조사도 받고 막 언론들이 막 봉하마을까지 내려와가지고 막 대포 망원경으로 집안을 막 찍고 이러다가 이제 투신 자살을 한 거죠. 그런데 전 노무현 대통령도 멘탈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자살을 하게끔 된 데에는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소위 친노라는 사람들까지 등을 돌립니다. 막 그 과정에서. 그리고 한겨레 같은 데서는 뭐 할복 운운하는 그런 막 칼럼까지 써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진영이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도 자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막 나오면요. 그때는 엄청난 절망감을 느끼겠죠.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구나.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저는 박 시장이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주도 면밀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텔레그램 비밀방으로 초대하고 이런 행동을 왜 했겠습니까?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는 걸 첫 번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행동이 걸리지 않게끔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끔 비밀스럽게 하고 싶으니까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했던 것이고, 또 비밀방을, 비번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피해자를 초대하고 이런 행동들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 걸리지 않으려는 그 주도 면밀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단순히 성희롱으로 피소가 된다고 해도 이분은 또 이제 법조인이니까 나름 또 살아갈 방법들을 막 계속 모색을 하겠죠. 정말 고소인이 진짜 뭐 정신병자가 되는 한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을 것입니다. 사실 무근이다, 그런 사실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피고소인 조사도 하기 전에,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에 바로 그날 유서 쓰고 다음날 아침에 유서 쓰고 산으로 가서 자살해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가장 그 자살을 결심하게 된 큰 이유에는 이 피고소당한, 이제 고소당한 이 사실을 전달한 메신저가 아마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편으로부터 이 고소 내용과 고소장에 적힌 이 내용들을 전달받고 또 굉장히 부정적인 암시를 받는다면은 그 심적인 타격은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거기다가 뭐 방송에서도 바로 그날 다룰 것이다라는 어떤 정보를 준다면은 사실상 이게 가장 죽음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됐는데, 이 부분은 조사를 해도 밝혀지기가 힘들겠죠, 아마. 왜냐면은 당사자가 죽었으니까 뭐 확인할 길이 없겠죠. 누가 전달했는지, 뭐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고소 사실이 밝혀낸다고 해도 뭐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부인하면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 영영 뭐 미궁으로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안타까워요.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뭐 큰 슬픔이나 뭐 이런 건 없는데요. 오히려 그 하루 전날 자살했던 그 아프리카 BJ 출신의 진 워렌 버핏, 얘가 죽었을 때는 좀 약간 가슴이 아팠어요. 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막 그랬는데, 박원순 시장은 별로 감정이 없더라고요. 안 생기더라고요. 측은지심도 안 생기고. 왜냐면 이분이 예전에 2014년도였나요?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막 그 저기 했을 때 거의 뭐 대통령 뭐 비용심 만들고 자기가 막 무슨 야전 사령관처럼 준전시 상태 선포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설치고 다녔잖아요. 그때 진짜 보기 정말 얄미웠거든요. 이 박 시장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작 이제 코로나 사태 때는 뭐 준전시 상태니 뭐 이런 말, 이런 방구도 없죠. 그래서 참 전부터 왜 이렇게 가식적일까 이 사람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떠나 버려도 뭐 특별한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좀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자기 이미지 메이킹에 능하고 이랬던 사람이 허망하게 갑자기 자살을 선택했을까? 그 좀 실체적 진실이 조금 알고 싶은 것 뿐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